3월 모의고사 대비해서 우리 통합과 4년치 정도 쌤이 기출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듣고 대비 잘 하세요. 3월 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범위고요. 중학교 범위라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범위가 들어가고요. 음, 그다음에 물리, 화학, 생명, 지구 요렇게 네 파트가 5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음. 그리고 나서 1학년 범위 문제가 보통 하나, 둘 요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요렇게 1학년하고 2학년하고 바뀌는 요 정도의 난이도로 나와요. 전반적으로 내용이 많다 보니까 꼼꼼하게 나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너희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었나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럼 그거 가지고 한번 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자, 24년 3월 모의고사고요. 우리 물리부터 한번 봅시다. 자, 프라이팬을 가열하여 달걀 요리를 하면서 세 학생이 대화하는 모습이다 라는 거 확인하고 1번 A 보자. 비열이 커서라고 해. 그럼 비열이라고 하는 건 얘는 온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야. 특히 1g의 물질을 1도씩 올리는데. 그러면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얘는 필요한 열이지. 필요한 열 에너지. 근데 얘가 크대. 그러면 온도 변화가 잘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필요한 열 에너지가 많다라는 거는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뜨거워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열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달구고 있는 프라이팬이 고온이고 달걀이 저온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고온의 후라이팬에서 저온의 달걀로 이동했니? 라는 거니까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전도라고 하는 건 열 이동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전도, 대류, 복사 요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음.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고체라서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하는 거고 얘는 액체와 기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 물질들 액체, 기체가 열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고 복사는 공간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손잡이는 고체다 보니까 전도라는 말이 맞는 말이고 그치? 이거 맞고 그다음에 얘 열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 맞죠? 응. 그래서 맞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죠. 답은 4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부력은 매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부력은 꼭 보시고 가셔야 돼요. 부력은 꼭 보고 가자 우리. 음. 용수철 저울에 100g의 추를 달고서는 정지한 상태입니다라고 했을 때 밑에 100g 우리는 얘는 0.1kg죠. 음. 그래서 밑으로 무순력이 있는 거고 중력이 있는 거고 위로 탄성력이 작용해. 요 둘이 같기 때문에 얘가 정지되어서 뭐가 있는 거야? 눈금을 읽어준 게 그게 무게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W라고 하는 측정값이 나왔는데 얘가 무게라는 거지, 그치? 음. 자, 그러면 걔의 추의 질량을 2배로 바꿨으면 얘는 EW 이렇게 되겠죠. 음.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있는 힘 다 써보면 중력, 동일하게 탄성력, 하나 더 필요한 게 부력이죠. 음. 그래서 여기서도 얘네들이 요 둘이 탄성력과 부력이 중력과 어떻기 때문에 더한 게 같기 때문에 음. 그래서 여기서 요 추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지하고 있습니다죠.
그래서 얘가 정지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얘는 부력에 의해서 뭐야? 한 번 더 띄어졌지? 그러니까 W보단 어때야 돼? W보다는 작아야 돼요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음 여기를 요 무게가 W 말고 우리 숫자로 넣어 봅시다. 10 뉴턴인데 여기서 만약에 7 뉴턴이라고 이렇게 읽혔어. 그럼 그들의 차, 자 10 뉴턴에서 7 뉴턴 뺀 요 3 뉴턴이 무력 때문에 무력으로 생긴 힘이라는 거지. 음. 그래서 따라서 부력이 얼마예요? 3 뉴턴이야. 이렇게 찾으자는 거야. 그러면 얘도 W보단 어떻게 써요? W보단 작아. 이렇게 될 거고. 얘도 2W보단 어때? 작아. 이렇게 변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기역과 디귿은 각 추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입니다. 라고 하는데, 부력의 크기가 아니라 중력과 부력과 탄성력을 다 고려한 값이죠.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W에서 기역을 뺍니다. 또는 니은에서 디귿을 뺍니다.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아니고요. 니은은 W니라고 했는데 음 니은은 EW죠 당연히. 2배 했으니까. 왜 그래요? 요거는 우리 얘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무, 개, 엠, 쥐. 그럼 여기서 이거 몇 배? 2 배. 그래서 2 배.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디귿은 니은보다 작다. 여기가 니은 자리죠. 니은보다 작다. 맞는 말 하고 2번 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3번 볼게요. 3 번. 자, 3 번은 아예 정리를 해 놓자. 음. 얘는 아예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요것만 외우세요. 렌즈랑 렌즈랑 거울과 렌즈인데 음 자, 얘는 우리가 거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오목 거울이 있어. 거울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오목의 반대인 볼록, 거울의 반대인 렌즈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돼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빛을 모아. 음. 그래서 헷갈리시면 빛을 모아 오목 거울을 이렇게 외우던가 아니면 '아 이게 돋보기였어.'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종이 같은 거 까만색 종이 같은 거 태운 적 있을 거예요. 쌤도 해 봤고. 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빛을 모아."라고 해 놓고요. 자, 거리에 따라서 거리가 가깝고 멀고에 따라 상 모양이 달라질 거야. 상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을 얘기해.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크기가 크고 바로 서 있어요. 근데 멀리 가면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고 여기서는 거꾸로 선상이 돼. 거꾸로 서 있어. 곰돌이가 그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요렇게. 잘 못 그리겠어. 요렇게 생겼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반대로요. 이 볼록 거울은 비슷한 역할이 오목 렌즈고요. 얘는 빛을 퍼뜨립니다. 음. 그래서 얘 상은요 무조건 가까울 때는 크기가 커요.
멀 때는 크기가 작아. 음. 그래서 크기가 컸다가 크기가 작아지면서 어떤 상이 생기냐면 항상 얘는 가로선상이야. 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인제 정리를 했으니까 볼게. 자 가까울 때 뭐야? 크고 가로선상이지. 그치? 음. 근데 여기서요. 누가 선생님 그럼 둘 중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얘는 퍼뜨렸기 때문에 축소가 기본적인 거고 얘는 확대가 기본적인 거야. 알겠죠? 음. 그래서 지금 뭐야? 확대가 되었으니까 지금 얘는 뭐고? 볼록 렌즈고. 볼록 렌즈고 빛을 모아 선생님 맞는 말이고요. A를 이용하여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요. 그 답은 3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4 번. 건전지 자석 코일을 이용해서 간이 전동기를 만들었대요. 음. 우리 전자기 유도를 얘기하는 거죠? 전자기 유도인가? 잠깐만. 그래서 간이 전동기에서 코일이 자석으로부터 힘을 받는 순간 회전하고 있대. 어. 음. 음. 도선이 받은 힘을 얘기하는 것 같다. 그쵸? 음. 그다음에 힘을 받아 회전하는 모습이고 P랑 Q랑 코일이 서로 맞은편에 있대요. 자 옳지 않는 거 골라달래. 음. 얘는 간이 전동기로서 모터 얘기하는 거고 도선이 받는 힘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 방향으로 계속 돈대. 음. 그러면 얘는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겠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요 방향으로 돌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요 힘 받을 때는 우리 오른손 가지고요. 음. 자 전류, 자기장, 자기장 N쪽에서 나가는 거고요. 여기가 힘이야. 음.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얘가 이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의 힘의 방향은 서로 어때야 돼? 얘네들은 반대 방향이어야 한쪽으로만 돌 수가 있죠. 음. 그래서 힘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 자체가 얘가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는 거 자체가 이 둘이 전류 방향도 뭐야? 반대야라고 얘기하면 돼.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기억부터 볼게. 1 번. P와 Q에서 자석을 받든 힘의 방향은 같으면 안 돼. 반대여야 한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어. 음. 그다음에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그치? 전기 에너지 건전지에서요. "회전합니다."라는 거니까 얘가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자석의 극을 반대로 바꾸면 회전 방향이 반대로 바뀌니?"라는데 지금 보시면 이 자석의 방향을 바꾸면 힘도 반대야. 음. 그래서 음 우리 힘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석의 방향을 바꾸거나 전류의 방향을 바꾸거나. 근데 둘 다 하면 그대로야.
그래서 요 둘 요렇게 했을 때가 힘의 방향이 반대가 돼요. 그래서 "회전하는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라는 거 그래서 왔다는 거야. 그리고 "전지도 반대로 하면 바뀐다." 그래서 맞고요. 세기를 더 강한 것으로 바꾸게 되면 힘이 더 어때? 맞아. 그러니까 "더 빠르게 회전합니다."라는 게 맞습니다 하고 1번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번엔 우리 같은 높이 항상 동그라미 치기로 했지. 음. 그래서 야구공과 테니스공 잡고 가만히 놓았고 얘 가만히 놓았습니다. 자유낙하 운동했죠. 일단 질량은 야구공이 크대요. 야구공이 테니스공보다 크대. 그럼 중력 물어볼 수 있지, 그치? 단 공기 저항 무시해 줘. 자 떨어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이라고 했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지. 음. 이게 공기 저항이 무시됐을 때만 뭐예요? 일정해요. 그래서 맞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동안 두 공의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이게 뭐였어요? 가속도 얘기하는 거지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는 G로서 같다는 거 맞죠? 그다음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이라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시간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이고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였죠. 요때 이 높이는 항상 기준점 기준이야. 기준점이 어딘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보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에서 이거는 동일해. 왜? 높이가 같았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높이가 같으면 우리 동시 낙하하고 얘가 속도가 동일하게 떨어지는 거지. 그니까 여기 직전에 떨어지기 직전에도 속도는 어떨 거야? 같다는 거야. 그러면 질량이 야구공이랑 테니스공이 크니까 운동 에너지조차도 야구공이 이거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야구공이 크다는 거 맞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번엔 화학 볼게요. 보자. 음. 얘는 열 출입에 대한 건데 우리 어떤 암모늄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얘는 우리 뭐 할 거냐면 흡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수산화 바륨과 염화암모늄 그다음에 쌤이 알기로는 질산암모늄일 거야. 그래서 "질산암모늄을 물에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을 건데 그렇게 되면 "흡열 반응이야."라고 해 놓고 흡열한다는 건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온도는 낮아져야 되고 "흡열 반응입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에너지상으로는 반응물, 생성물, 에너지 그러니까 얘가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아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 자 그래서 볼게. 자 "주변 온도는 낮아집니다." 네 맞고요.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맞고요. 손난로 아니고 뭐야? 냉각제 같은 거 사용할 수 있고 거꾸로 손난로는 얘는 발열 반응이죠. 그래서 아니라는 거. 3번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어 위에서 나온 이 열 출입은 무조건 하나씩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온이 되는 과정도 무조건 하나씩 나왔었어. 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자는 음이온이니 음전환을 띠니 네.
맞는 말이고요. 나트륨은 Na 플러스니까 양이온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나트륨 원자가 나트륨 이온이 될 때 원자핵은 선생님이 이동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음. 이동하는 건 오로지 뭐밖에 안 돼? 전자밖에 안 된다고 했어. "얘가 변하지 않습니다." "맞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죠. 음. 그다음에 물질의 특성 같은 경우는 중학교 2 학년 내용에서 물질 특성은 그냥 혼합물에 분리해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정도만 좀 읽어 주세요. 그래서 특성이 녹는 점이 있고 끓는 점이 있고 밀도가 있고 용해도가 있었는데 사실 용해도는 너희 되게 많이 괴롭혔던 주제 중에 하나지만 얘는 잘 안 나와. 그래서 요들이 어떤 의미였었는지 고 정도만 좀 보고 들어가세요. 자 지금 보시면 음 어떤 액체에 대한 거고 기억은 에탄올과 물 중에 하나래. 에탄올과 물 중에 하나. 그럼 여기서 뭐가 돼야 되냐면 얘네 둘 중에 우리 여기선 지금 부피 질량 줬으니까 얘는 뭐야? 1로 준 거고요. 물질 특성인 이 물질 특성인 밀도가 질량에 상관없이 여기서 유지된다는 거 가지고 푸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2배 했을 때 똑같이 2배가 됐다는 거니까 너는 무리야 하고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다가 아니라 우리 질량은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 위에서도 얘기했던 겉보기 성질, 뭐 색깔이라든지 맛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촉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이런 것들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불러. 그래서 아닙니다. 그냥. 그다음에 물이 크다라고 했는데 밀도는 뭐분에 보였어요? 미분의 질량. 그 선생님이 뭐야? 그 모양이라고 했어. 이렇게 자르면. 음.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0대 우리 위가 100 그다음에 78.9 죠? 그럼 큰 게 크겠지. 그래서 얘가 물이 에탄올보다 더 크다. 음. 그 물이 크다. 맞다. 4번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보일샤델 이런 거 우리 기체 성질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가는 삼각 플라스크 입구를 비눗물로 막고 뜨거운 바람을 가열했을 때래.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입니다."라고 했으니까 온도가 높아.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기체의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요. 그것 때문에 부피가 어떻게 돼? 커져.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 거야? 부풀었어요. 이렇게 된 거야.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삼각 플라스크에 작은 드라이아이스 조각을 넣었고요. 이 드라이아이스 조각은 이산화탄소의 뭐야? 고체 형태인데 얘는 승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바로 뭐로 바뀌어요? 이산화탄소 기체로 바뀌어.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서 기체의 입자의 수가 많아져서 얘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피가 커져서 어떻게 했어요? 부품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 기체의 부피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기체 부피는요.
온도를 높이거나 압력을 낮추거나 또는 입자수를 증가시키거나. 음. 그래서 요 경우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요게 포인트야.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자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 네 맞는 말이고요. 기체의 크기가 아니라 입자의 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닙니다. 가와 나에서 모두 기체 분자의 개수가 많아지니 가는 맞는데요. 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답은 기억. 1 번만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중3에서 예 일정 성분비 법칙 뭐 어떨 때 화합물일 때 질량비가 성립된다는 거. 각 원소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체 반응 법칙. 온도 압력이 같으면 계수비가 부피비고 그게 분자수비라는 거. 요거를 이용할 거야. 자 그럼 지금 보시면요. A 하나 있고요. 그럼 여기서 A가 하나하나 나눠 가져야겠지. 그다음에 B가 3개 결합하는 거니까 요게 총 몇 개야? 둘, 둘, 둘. 6 개죠.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렇게 나눠 가져야겠지. 그치? 음. 그런 다음에 네 딱히 남는 건 없네요. 하나, 둘, 셋, 하나, 쓰고 요거 하나 남겠지 그러면. 남아. 음. 그래서 답은 남은 것까지 표현해 주는 요게 맞겠죠. 그치? 음. 그다음에 자 11번 같은 경우에는요. 음 지금 보시면 고사리, 대장균, 침팬지 이런 생물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이 생물의 특성은 크게 원핵 생물이냐 진핵 생물이냐라고 나.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핵이라는 게 우리 생물의 핵 있죠. 핵이라는 게 있고 어 없 있고의 차이고요. 이 진핵은 다시 원생 그다음에 균류 그다음에 식물, 동물 요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얘네들 제외한 나머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거 대표적인 게 뭐 아메바, 뭐 집신벌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균류는 대표적으로 곰팡이, 버섯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하나 더 균류, 식물, 원액. 이 원액은 세균 얘기하는 거예요, 세균. 박테리아. 요렇게 셋은 세포벽이 있어요. 음. 요 정도만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그다음에 당연히 당연한 거지만 요 세균은 단세포 생물이죠. 그 단세포 생물이 여기. 그 진핵은 다세포도 있고 단세포도 있는 거지. 그치?
음. 그 원생에서는 단세포가 많고요. 균류, 식물, 동물로 갈수록 다세포가 많아져.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억부터 보자. 기억부터. 기억은 우리 대장균을 얘기하는 거고, 광합성을 합니다. 당연히 고사리일 거고, 양치식물. 그 다음에 세포벽이 없고 세포를 구성합니다. 침팬지겠죠. 음. 그래서 기억은 고사리 아니고 니은이고요. 그다음에 니은에는 핵이 있습니다. 네, 있다고요. 그다음에 디귿은 먹이를 섭취하여 영양분을 얻습니다라는 거 맞고 니은은 니은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양분을 합성합니다. 이렇게 나올 거야. 스스로 양분 합성.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가시고요. 가계도 문제가 나오면 우리 열성 순종을 찾을 건데 예. 열성 순종을 찾을 거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음 부모에게서 없었던 형질이 발현이 된 건데 순종이니까 뭐예요? 유전자가 동일한 알파벳이어야 돼. 음. 자, 근데 이걸 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의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상인지 성인지야. 그래서 성부터 먼저 대입을 할 건데 성 한 다음에 상으로 갈 거야. 음. 그래서 성은요. 엄마 또는 딸이 아들 또는 아빠. 그래서 요게 요렇게 갔을 때 질병인지 확인할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딸이지 아빠 아니네. 그치? 응.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넌 상이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바로 하자. 부모한테서 지금 없었던 게 생긴 거죠 얘는. 그러니까 '얘가 열성 순종이야.' 이렇게 적어 놓고 이것 때문에 얘도 이렇게 적어 놨지. 왜? 상은 남녀 구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이거고 얘는 몰라고. 여기서 하나씩 왔을 거니까 무조건 요렇게 되고 얘는 모를 수 있죠. 자, 그래서 가는 지금 우성 형질 아니에요. 열성 형질이에요. 왜? 1 번과 2번 사이에 6 번이 나왔으니까. 음. 그다음에 2 번과 7 번은 유전자형이 지금 같죠? 뭐로 같다? 라지 스몰 A로 같습니다. 그다음에 6 번과 7번 사이에 태어날 때 아이가 가에 발현될 확률은?이라고 하면 이런 거 할 때는 요 유전자형 나눠서 사각형 하나 그리세요. 음. 근데 동일한 건 굳이 그릴 필요 없어. 그러면 요거거나 요거거나 몇 분의면 2 분의 1 이죠. 그래서 아니죠. 자,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항상성 관련된 호르몬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호르몬에서 티록신, 그다음에 인슐린, 그다음에 글루카곤, 그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요 정도는 좀 알고 갑시다. 음.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하기 때문에 열을 발생하고요. 얘는 당을 낮추는 호르몬이고 혈당을 낮춰요. 어떻게 낮출 거냐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거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고요. 항이뇨 호르몬은 얘는 이뇨작용을 못하게 한다는 거니까 오줌을 못 싸게 한다는 거니까 세뇨관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킬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혈당을 증가시켰으니까 지금 요게 상황이면 이거에 대한 반대로 생각하면 돼, 반대. 그럼 반대는 뭐야? 혈당 낮추는 거지. 그럼 혈당 낮추는 호르몬이니까 여기가 인슐린 이렇게 가면 돼. 그럼 인슐린은 간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포도당을 잡고 글리코젠으로 합성합니다. 그다음에 조직세포에서 우리 혈당, 즉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흡수를 증가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게 인슐린의 기능이에요. 음.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다음에 간에서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한다 맞는 말이고요. 포도당 재흡수를 흡수를 하게 합니다. 해서 답은 3 번, 5 번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르몬 외울 것도 선생님이 정해 줬으니까 고것 좀 외우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소화에서 보시면 얘네들은 다 소화 효소야. 그치? 음. 그 소화 효소이기 때문에 녹말은 음 심 이사에게서 아밀레이스가 나와. 그런 다음에 소장의 소화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바뀌고요. 요런 형태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세포로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 둘은 우리 물에 녹았었지? 혈액에 녹으니까. 어.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뭐 하는 애들이야?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가서 혈당 낮춰야 되니까 간 들렸다가 심장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융털의 암주간에 가서 바로 쇄골화정맥이 심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펩신은 위에서 나왔던 거고 트립신은 이장에게서 나왔던 거고요. 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장의 소화 요소에 의해서 최종 소화 요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얘가 작은 지방이고요. 여기 큰 지방이면 이렇게 큰 거에 얘네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우리는 쓸개즙이라고 했었고요. 쓸개즙은 그러니까 소화 효소는 아니야. 분해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화작용인 분해작용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화 효소가 아니라는 거고 얘는 생성은 간, 저장은 쓸개, 분비는 소장으로 하는 겁니다. 12 시작. 음. 그런 다음에 이자에게 있는 누구요? 이자에게 있는 라이페이스. 얘가 모노글리세rid이랑 지방산으로 쪼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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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액은 3대 삼대 영양소, 우리 에너지원 영양소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얘 때문에 췌장 소화가 일어나고요. 세종 소화가 일어나.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자. 기억. "치매는 기억이 있다."라는 거 맞는 말이고요. "이자에서 니은 분비한대요." 네, 이자 얘기고요. "소장에서 암주가는 우리 아미노산이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가시면 되죠, 3 번. 자, 그다음에 우리 5 번은 15 번은 무조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감수분열. 그래서 중3 에서 생물은 유전이나 또는 감수분열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세포분열, 그다음에 감각, 그다음에 호르몬, 뉴런, 신경계 요들 중에서 하나 골라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용 좀 봐 주세요. 근데 쌤이 세포 분열을 너희를 좀 공부를 시키려고 고것 좀 하나 설명할 건데 지금 보자. 쌤 위에다 정리할게. 자, 감수 분열하고 그다음에 체세포 분열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점 좀 볼게요. 음 체세포 분열이랑 감수 분열이랑 생식세포 분열. 음. 자, 체세포 분열에서 얘는 목적이 뭐냐면 동일한 세포의 수를 늘리는 거고요. 얘는 염색체 얘 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야. 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렇게 있을 때 얘네 둘이 모양과 크기가 같죠? 모양과 크기가 같지? 그래서 이거를 상동이라고 불러. 상동 염색체. 자, 근데 지금은요. 염색 분체라고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얘는 잠시만. 얘는 복제전이야. DNA가 복제전이고요. 간기 아직 안 들어간 애야. 그러면 간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복제가 돼요. 복제가 됐어요. 복제가 됐고요. 복제가 됐어. 음. 그래서 얘 가지고 요거를 복제했습니다라고 부르면서 이거를 염색 분체라고 얘기해. 음. 그래서 여전히 요렇게 둘은 뭐고 상동이고 얘는 염색 분체야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얘는 뭐야 이제는 DNA가 복제가 되었다라는 거야. 음. 자, 그러면 여기서 나눌 수 있는 게 상동을 나눌 수가 있고 염색 분체를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네 염색 분체를 나눠 버리잖아. 선생님 요렇게 할게. 뭐 "가운데 배열합니다. 염색 분체가 나열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쵸? 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면 여기서 선생님 요렇게 하나만 그릴게.
그러면 요렇게 나눠지겠지. 그치? 음.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결론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모세포인 얘와 어때요? 어, 동일한 게 몇 개야? 두 개 생겼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감수 분열에서는 어떤 게 이제 나타나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상동끼리 서로 접합된 이걸 무슨 염색체라고 불러요? 얘를 이가 염색체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가 염색체 또는 4분 염색체. 분체가 몇 개야? 4 개야. 이런 뜻이야. 음. 그래서 얘가 분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요렇게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럼 분리가 되었을 때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염색체 수가 몇 개가 돼? 2 개의 염색체가 하나의 세포에 있고 그전에는 4 개의 염색체가 있지.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 상동 분리가 일어나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런 다음엔 똑같대. 염색 분체 분리, 염색 분체 분리. 이게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원래 갖고 있는 엄마 세포에 비해서 어때요? 얘랑 비교하면 이렇게 요거랑 비교하면 음 절반 됐지, 그치? 그래서 얘는 보시면 염색체 수가 염색체 수가 2분의 1인 세포가 4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봐봐. 체세포 분열은 무슨 분리밖에 안 하냐면 얘는 염색 분체밖에 안 분리돼요. 근데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은 이가 염색체가 나오고 이것 때문에 상동, 이것 때문에 염색 분체 분리. 요렇게 분리가 과정이 2번 나와야 돼. 그리고 이 상동 분리될 때 염색체 수가 어떻게 돼요? 절반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밑에 보시면 지금 A랑 B는 분체 관계고 얘네들은 상동 관계인 거. 그래서 지금 보면 한 이가 염색체 보는 순간 '아 너가 감수, 너는 체세포.' 그럼 체세포는 생장 또는 재생. 우리 아팠을 때 다시 뭔가 회복되는 걸 재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2번은 감수 분열이다. 맞는 얘기고요. 절반이 됩니다라고 하는 건 누구? 감수지. 그래서 아니고요.
A와 B는 상동 아니고 염색 분체라. 그래서 여기서는 상동과 염색 분체 요거 비교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암석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고요. 지구과학은 전반적으로 여러 주제가 나왔어서 쌤이 "얘는 반드시 나올 거야."라는 말을 솔직히 잘 못하겠어. 음. 그래서 얘는 그냥 한번 보셔요. 아, 전반적으로. 자,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얘는 퇴적암입니다. 그러면 퇴적암, 편마암, 여암 이 여기 중에서 우리 현무암은 화산 폭발돼서 일어나는 거. 화성암. 그중에서 화산암이고요. 화산 폭발이 되면서 코 구멍이 뽕뽕뽕 뚫린 게 밖에서 식어서 그런 거고. 여감은 말 그대로 자갈 이런 게 퇴적돼서. 현마암은 여감이 압력이나 열 받아서, 열과 압력 받아서 변한 걸 얘기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보시면 퇴적암 남기고 나머지 나온 게 현무암, 그다음에 편마암. 근데 퇴적암의 특징은요, 우리 뭔가 쌓일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뭐 요렇게. 그래서 이거를 층이라고 불러. 층이 생긴다는 거야. 층으로 생긴 줄무늬라는 뜻이에요. 요게 있고 플러스 퇴적암이 뭔가 쌓이다가 뭔가 죽어. 그래서 뭔가 틀이 생겼어. 이게 뭐야? 화석이죠. 그래서 화석이 발견된다는 게 특징이야. 자, 반대로요. 편마암이라고 하는 얘네들 변성암은 염리라고 하는 줄무늬가 특징이에요. 근데 요 줄무늬는 쌤 봐봐. 여기가 점점점점 이렇게 있으면 압력을 이렇게 눌러. 그러면 줄무늬가 어떻게 생겨? 요렇게 생기겠지. 그래서 압력의 수직으로 생긴 줄무늬를 얘기합니다. 요런 특징이 있어. 자, 그래서 니은은요. 자, 우선 봅시다. 그래서 "식어서 만들어졌니?" 라고 했을 때는 "네." 하려면 여기가 현무암이 돼야 되죠. 그래서 "식어서 만들어졌니?" 기억에 가려면 얘의 현무암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니은 자리는 얘네 둘은 현마암이야. 그래서 안 돼. 그냥 "어둡고 밝은 줄무늬가 생겼는가?"라는 건 "염이 생겼니?" 이런 뜻이죠. 그치? 그럼 얘 하는 거에 우리 현마음이어야 되니까 니은 자리에는 현무암밖에 안 되죠. 요렇게 가서 4번 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래, 해류. 음. 우리나라는요. 자, 요렇게 우리나라는 위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 동안, 난류, 황해, 난류, 쿠로시오, 해류. 얘도 난류예요. 음. 요렇게 있어. 자, 그래서 동안난류와 황해난류는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북한 한류는 예, 한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찬물이니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물이에요. 저위도에서 고위도 아니야, 반대야.
그래서 아니고요. 그다음에 동해에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죠 지금. 그래서 이게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 해역을 우리는 조경수역이라고 부르고 얘는 "좋은 어장이었어요."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AC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시차를 얘기한 건데 시차는 보이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얘 별을 봤을 때는 얘 "1번 위치에 있는 별이야." 이렇게 볼 거고 6 개월 뒤에 2번 위치에 가면 "이 별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 하면서 시각의 차이가 생기는 걸 시차라고 해서 각도를 얘기하고요. 이 시차의 절반이 우리는 연주 시차라고 불러. 음. 그러니까 여기서 연주 시차는 얼마예요? 0.01 초고 연주 시차를 1로 나누잖아? 그럼 이게 떨어진 거리가 돼. 그래서 너무 연주 시차가 작아지면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지니까 얘 백파sek이라고 불러요. 연주 시차 1 초가 지나면 이거는 1 파섹이라고 얘기해. 음. 그래서 100 파섹 이상의 별은 측정할 수가 없어, 너무 멀어서. 음. 그럼 100 파섹이라는 건 연주 시차가 얼마예요? 0.01 초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연시 시차는 0.01 초고 100 파생 맞는 말이고요. 얘보다 가까운 별은 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여기 있다고 하면 각도가 이렇게 어떻게 되겠니? 커지겠지? 얘가 크다 이렇게 가야겠죠. 음. 그래서 2 번 힘내시다. 우리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요. 우리 각지름이 똑같다는 걸 확인하면서 요 달의 크기를 재는 방법이죠. 그치? 음. 그래서 각지름이라고 하는 건 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삼각형의 닮음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L 대 D는 라지 L 대 라지 D고 얘가 우리가 측정한 거 알아야 되는 값이고요. 얘가 구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얘는 만약에 진짜 달이면 알아놔야 될 알아야 하는 값이고요. 요 둘만 하는 측정해서 넣는 거. 음.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요. 100 분의 30 0.3 10 배네. 그럼 여기도 음 예 0.01 미터겠죠? 미터? 음. 근데 요게 지금 3 미터가 된 거잖아. 10 배네. 여기도 몇 배? 10 배지. 그러니까 얘 얼마? 0.1 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음
요런 거 할 때 곱한 게 똑같은지만 보세요. 여기 곱한 게 똑같은지만. 그래서 맞다는 거 확인하시고 20이 아니라 0.10이죠. 아니고요. 그다음에 D를 작게 하면 L도 작아지니라는데 D를 작게 한다는 거는 요런 뜻인 거잖아. 앞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L도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음. 뭔가 이상하다. 잠시만. 1대 30 인데 얘를 1대 30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잘못 계산했지, 그치? 밑에 입할게요. 0.3 대 0.02 된 예 L 3 대 2 요렇게 간 거지, 그치? 0.3 D는 0.01 곱하기 3 이고요. 3 지우자. 0.1 0.1 지우자. 응? 니은 0.1인데 센티미터니까 10cm인데. 그래서 아니고요. D를 크게 하면이구나. D를 크게 하면 크게 한다는 거 뒤로 간다는 거지, 크게. L도 커지겠죠? 음. 답은 1번 요렇게 가져야 되죠. 음. 그다음에 얘는 우리 온대적이압이잖아요. 온대적이압. 저기압은 얘 반시계 방향으로 어떻게 돼?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걸 우리 저기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람. 그럼 바람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야. 그러면 4를 그려 놓고 보면은 얘는 남서, 여기는 북서, 여기는 남서, 여기는 남동. 이런 풍이 분다는 거죠. 그래서 온대저기압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A는 소나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요 뼈 쪽이 무슨 말이냐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고 옵니다요. 그럼 얘네 밀도가 크고 얘 밀도가 작으니까 확
들어오겠죠. 그럼 얘는 그것 때문에 확 뜨겠지. 그러면서 구름이 이렇게 생겨.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 이렇게 내릴 거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소나기성 비입니다. 네. 전선 뒤 좁은 지역. 그다음에 B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빕니다야. 그니까 얘는 밀도가 작다 보니까 살짝 얘가 뜨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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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면서 가.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구름이, 구름이 그 층운형이 생기는 거야. 얘는 적운형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층운형이야. 맞는 말. 그래서 요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음. 24년 풀이 끝낼 거고 선생님이 쪼끔만 쉬었다가 23년 풀이 올릴게요.